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헌법의 의의와 그 헌법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헌법의 의미 나와 있죠. 자, 헌법은 그 국가의 최고법을 헌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이제 법의 위계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법의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위아래가 있는데 가장 최고법은 뭐예요? 헌법이 있어요. 헌법. 헌법 밑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이제 헌법은 이제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하는 가장 권위가 높은 최고법이 헌법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제정 개정을 하는 법률이 있고요. 법률 밑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 명령은 정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만드는 게 명령이고, 자, 그 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예를 들면 서울시나 마포구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그 지자체에 적용되는 건데 조례와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자치법규는 명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명령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이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법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법률이나 명령이나 자치법규는 다 이 헌법의 범위 내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최고법을 헌법이라고 한다. 자, 어쨌든 이 헌법, 원래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뭐냐면 국가의 통치기관을 조직 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 등을 규정한 규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체계, 통치기관과 관련된 것들을 규정해 놓는 것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었는데요. 자, 근데 입헌주의 헌법 같은 경우는 이건 시민혁명 이후가 되겠죠. 시민혁명 이후.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주권 재민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보면, 자, 국가 통치기관은 존립분과면서 이거는 뭐 고유한 의미의 헌법하고도 관련 있고, 자, 그리고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등을 기본 원리로 해서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은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그런 규범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 시민혁명 이후에 강조됐던 건 자유권, 평등권이잖아요.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같은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로서 작동을 했는데, 이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는, 여러분 복지국가 헌법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좀 보장해줘야 된다는 사회권적 개념의 의미를 이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국가 권력의 정책적, 제도적 노력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발전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크나큰 단점 뭐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 생활 유지가 어렵다 보니 이제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서 인간다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조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는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의 의미가 점점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입헌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의 분립을 규정한 원리. 자, 이게 이제 입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어렵게 써놨는데, 여러분 입헌주의는 뭐냐면 이 공동체의 어떤 생활은 이 헌법에 다 근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이 최고법으로서 국가의 모든 작용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헌법에 의 나와 있는데, 자, 국가의 창설. 자, 헌법은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 창설의 토대가 되고요. 정치생활 주도. 헌법은 정치적 의사결정과 문제의 기준이 되고, 사회통합 실현. 헌법은 우리 합의된 의사로서 통합의 매개체가 된다. 뭐 이렇게 막 외운다기보다는 가볍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헌법의 법적 의의를 보면 자, 최고 규범이다. 그래서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규범으로 자,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이며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자, 아까 얘기 드렸죠? 자, 법의 위계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법의 위계. 헌법이 최고법이고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와 규칙.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하위법들은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자, 조직 수권 규범입니다. 이 수권이라는 말은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에다가 권한을 부여한다. 국가 권력은 헌법을 토대로 조직되고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조직되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자, 권력 제한 규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분립과 권력기관 간 견제를 통해서 권력을 제한하고 공권력 행사 요건을 규정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한다는 얘기. 뭐 다 이해되실 것 같아요.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자, 헌법의 정치적 기능을 보면 자, 국가를 구성하는데 자, 이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이런 3요소, 국가 성립 요소와 국가 기반 등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정과 평화, 그래서 국가에 의한 상호간 권한 분쟁 절차 이런 것들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 통합의 이제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의 규범적 기능을 보시면 자, 기본권을 보장해요. 국가 권력이 함부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 헌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해 두고 그것을 제한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력을 통제한다.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서 권력 분립을 규정하고 역시 국가 기관이 규정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냥 역시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의 위계 정도는 꼭 암기를 해두셔라. 자, 헌법의 기본 원리. 자, 요게 이제 단골 출제되는 개념이라서 반드시 잘 이해하고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 보시면 자, 국민주권주의예요. 이제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은 국민이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관련 헌법 조항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응? 자, 실현 방안 보시면 국민들의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해주고 공정한 선거제도, 국민투표제, 언론, 출판, 집회 우리 알죠? 이렇게 광화문 같은 데 모여서 데모하고 이런 걸 집회라고 하고, 결사는 단체를 만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단체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 정당, 복수 정당이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다양한 정당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뭐 이런 실현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원리로 자유민주주의는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겁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옹호, 존중,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하고, 민주주의는 뭐 알다시피 국가 권력 창출 행사가 국민의 뜻에 바탕을 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을 깔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요 방안들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제발 이해됐나요?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자유주의가 결합된 것인데, 민주주의라는 말은 이 국민 주권을 깔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요 방안들은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는 사실 국민 주권의 원리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안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역은 꼭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존중하는 그런 실현 방안들은 그 꼭 국민 주권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 부분이 겹치는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보면 관련 헌법 조항,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해야 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그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헌법 조항이고, 자, 실현 방안 보면은요, 자, 법률로서 통치해야 된다. 법치주의. 그리고 이제 적법 절차, 국가의 행정작용 같은 것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해야 되고, 권력 분립, 복수정당제, 이런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복수정당제 뭐 이런 거 이제 겹치죠. 하여튼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적법 절차의 원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의 고유한 실현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법 절차의 원리는 이 자유주의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예를 들면 경찰관이 저를 체포하려고 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거야. 그거는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적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사례, 실현 방안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 국민주권과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국민주권에 해당하는 이것들은 다 자유민주주의에 포함되는 그런 실현 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의 원리 있습니다. 자,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예요. 인간답게. 그래서 인간답게 살 조건을 사회가 보장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문을 보면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32조 1항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인간답게 살려면 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고용 증진,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된다. 다 인간답게 살 권리와 관련있는 내용입니다. 자, 역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4조 1항이고요. 여러분 뭐 몇 조 몇 항 이런 것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은 무슨 뭐 여러분 암기력 테스트 하는 그런 취지의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뭐 몇 조 몇 항 이런 것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외우면 좋겠습니다만. 자,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그래서 경제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책 같은 것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다. 자, 실현 방안 보시면 사회권,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하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이런 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제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 복지와 관련된 실현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자, 국제평화주의 있습니다. 국제평화주의. 말 그대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새 이제 아주 전운이 감도는 지금 국제사회가 아주 뭐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란이랑 뭐 미국이랑도 막 지금 전쟁하고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이제 오래됐죠. 하여튼 지금 국제사회가 뒤숭숭해요. 자, 이런 상황 속인데 우리 헌법에서는 자, 국제평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국민의 안전, 자유, 권리, 행복이 전쟁으로 위협당하는 걸 막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추구하는 원리다. 자, 관련 조항을 보시면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 5조 1항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여러분 이 포인트인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방어적 전쟁은 인정하는 겁니다. 방어적 전쟁은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쳐들어왔는데 남의 나라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반격하는 것까지 이제 부인하는 건 아니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는 거. 그래서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이런 국제법도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는 얘기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위가 보장된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지위를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략전쟁 부인이고요.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지위를 상대방 국가에서 인정해 준다면 그 상대방 국민의 지위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준다.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이제 쌍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평화통일지향이 있는데요.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원리다. 이거는 이제 분단 국가로서 이제 우리나라가 갖는 이제 특수한 헌법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4조 보면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그래서 대통령은 66조 3항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그래서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과 실천, 평화통일 달성을 대통령 의무로 규정,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다 딱 보면 이해되실 것 같고요. 자, 문화국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문화의 자율성 인정하면서 문화를 국가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블라블라.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 자, 평생교육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거를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족문화 중흥을 위한 노력, 종교학문 예술의 자유 보장, 개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배제, 평생교육, 의무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국가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 6개 이제 살펴봤는데 꼭 이거는 잘 이해하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